안녕하세요. 소아시아년 병인 박사 이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이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 중이염 환자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이 중이염은 해부학적으로요, 이 중2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외이, 중이, 내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또 급성기가 지나서 이 잔여 증상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만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그 급성 중이염은요, 이 화농성이에요. 그래서 막 염증이 막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있으면 어때요? 붓잖아요. 특히 중이염이다 보니까 귀 부위가 많이 부어요. 그리고 통증이 극심합니다. 손만 대도 아파가지고 울어요, 울어. 예. 또 열도 많이 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 중이염을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막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 갔더니 중이염 진단이 나왔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은요, 이 발열이나 통증은 좀 없는데 그 대신 이 삼출액, 삼출액이 고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급성으로 확 오는 분도 있고요. 또 급성을 거치지 않고 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급성으로 오는 것은요, 이 화농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 포도상 구균이나 연쇄상 구균, 폐렴균과 같은 그 세균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양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 맞고 약 넣고 하면은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예. 중이염은요, 그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하고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이, 두 번째는 노약자죠. 예. 특히 뭐 아이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빈발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우리가 중염이야 라고 아는 즉시 빨리 치료해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농성이 됐던 아니면 만성으로 난 삼출성이 됐던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퍼지면서 이 난청이나 뇌수막염, 그다음 무서운 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난청이 왔다 하면은요, 이 말도 쉽게 안 돼요. 들어야 말을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예, 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특히 이 이관의 구조가 어른에 비해서 좀 짧아요. 넓고. 그래서 이 외부의 바이러스에 쉽게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 같은 작은 요인 가지고도 중이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요, 한 10명이면은 제가 볼 때는 대여섯 명 아니에요. 6, 7명은 대부분 다 중이염 같은 것들은 앓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특히 비염 있죠. 이 비염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이 코와 귀는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이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비염이 있다면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비염이나 중이염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비염이나 중이염이 급증할까? 그것은 바로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분명히 생활 환경은 좋아졌는데 환경이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첫 번째가 잠자는 환경이에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잠자는 환경이 안 좋으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가 잠자는 환경이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같이 아랫목이 따로 있는 방, 이런 방에 자면요, 발과 배는 따뜻하고 가슴과 머리는 당연히 시원하겠죠. 자연스럽게 수승화강, 이 위로는 시원한 기운이 돌고 아래로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서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이 이루어지는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온 방이 다 따뜻한 보일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에 열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가 약해지고요. 그 이유로 해서 비염이나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 발생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아요. 만약에 또는 처음에는 약발이 좋아가지고 항생제 워낙에 좋으니까 잘 나았더라도 재발을 자주 한다. 이러면은요, 이것은 나의 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이염을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반드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양방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한방 치료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이염을 예방하고 면역을 올리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상체를 비교적 시원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하체는 두껍게, 상체는 좀 시원하게. 예, 요즘 젊은 여성들 어때요? 예, 위에는 패딩, 아래는 미니스커트. 안 됩니다. 중이염과 비염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마셔야 돼요. 물을 따뜻하게 마셔야 내장이 따뜻해지고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주 밖에 나가서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이거는 또 과로를 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병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만 특히 면역과 관련된 이 중이염은 더더욱이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이염을요, 그 한방으로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말씀을 들어보면, 나도 한번 한방 치료 중이염 한번 치료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이 중이염을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이염에는 이런 약, 이런 게 한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이염을 앓고 있다면, 내가 이 중이염을 앓고 있는데, 이 중이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 그런 증상들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면 나의 중이염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구분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증상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나의 중이염이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급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죠. 초기 증상이요. 초기 증상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급성으로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붓고 또 화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열의 속성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치료를 저희가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열이 막 나요. 체온이 막 올라요. 열이 막 오르는데 열이 오르면 어때요? 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은 오르는데 반대로 막 추워해요. 오한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걸 바로 오한 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또 갈증은 심하지 않은데 입은 좀 말라 있고요. 소변색은 좀 진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 병사, 사기,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 병균, 병사, 뭐 염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피부에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재 중에서 현계방풍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재로 땀을 내는 약재들인데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런 중이염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워가지고 막 그냥 옷을 팍 벗잖아요. 근데 추워가지고 옷을 입어야 돼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또 입이 싹 마르면서 입이 써요. 또 입맛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이 몸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한약재 중에서 황금이나 황련 이런 약재를 가지고 그런 이 사기를 몸 안에서 해소하는, 청열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체온이 오르고 열도 오르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이 오르는데 반대로 오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춥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열이 오르면서 반대로 또 막 더워하고 더운 걸 참지 못해요. 찬 걸 찾아요. 예. 그러니까 좀 틀리죠. 열이 오르면서 오한은 없고 반대로 더운 걸 싫어합니다. 이건 오열이라 그래요. 또 갈증이 심해요. 또 대변이 단단하게 변비와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대황이나 석고 같은 약재를 가지고요.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이 병사, 사기가 밖으로 확 나갈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중이염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으로 오는 그 삼출성 중이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성 허증이기 때문에 열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삼출액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또 삼출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는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만성적으로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허증이에요. 이 기허증이 있는 분들은 같은 중이염이라도 평상시에 놀 땐 잘 놀다가도요, 갑자기 왜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기운이 푹 꺼져요. 예. 만약에 내가 중이염이 있는데, 만성 중이염이 있는데, 당 떨어지는 것 같이 갑자기 기운이 빠질 때가 많아. 이런 분들이 바로 기허증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밥을 잘 먹지 않아요. 입맛도 없지만 또 오히려 밥때를 놓치잖아요. 또 굉장히 허기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운이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삼, 홍삼, 황기 이런 종류의 약재들로 기운을 보여주잖아요. 자연스럽게 만성 중이염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혈허증이에요. 혈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양방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블러드, 피를 포함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 물질을 다 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이 부족할 때 혈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주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요. 혈색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허증인 경우에도 이 중이염이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기는 작약, 많이 들어봤죠. 이게 대표적인 보혈제입니다. 이런 약재를 가지고 보혈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허증은 특징은요. 내가 밥은 잘 먹는데 피곤해요. 밥을 잘 먹으면은 피곤한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밥도 잘 먹으면서 피곤하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음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찬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아침에 되게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음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중이염이 있다면 이 음허를 다스려야 중이염이 좋아지는데 대표적인 약재가 구기자, 오미자 이런 약재들이에요. 이런 약재를 가지고 이 음을 보해주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양허증이라고 있는데요. 양허증은 뭐냐면 기운이 없으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찬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도록 음식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따뜻한 것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몸이 냉하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몸이 냉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질환이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보양, 다시 말해서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계피, 부자, 이런 약재를 가지고 몸을 대표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방적으로 중이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니까 야, 나 잘 치료되지 않는 이 중이염 이거 한방 치료하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 들으세요? 특히 나 이런 유형인데 나 지금까지 이런 유형인지 모르고 치료를 그냥 대충 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한의원에 오셔서 중이염 치료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 단계별로요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한약요법이라든지 또는 침뜸요법 또는 약침요법 이런 방법들로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를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방치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